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제가 주코노미에서 글로벌 ETF라는 코너를 시작한 지도 한 벌써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ETF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면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채널에 달리는 댓글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일부는 영상 주제로 삼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또 일부는 제가 직접 댓글도 달고 했었는데 매번 답해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간의 댓글 중에서 제가 요것만은 꼭 같이 대답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영상에 달린 질문 중에 헐크님의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의 ELS를 약 2년가량 해서 수익을 받고, ELS를 추천해준 행원이 ETF를 추천해줘서 1개월 전에 가입을 해서 이미 한번 상환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은행의 ETF 신탁 상품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ETF를 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리고 거기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ETF를 매매하는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해주고, 대신 요 상품을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ETF를 직접 사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헐크님이 투자하신 은행의 ETF 신탁입니다. ETF 신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은행이 ETF를 나 대신 사준다는 얘기예요. ETF는 상품이지만 주식과 똑같이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은행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은행 고객 가운데서 ETF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보통은 5%면 5%, 10%면 10% 수익이 나면 ETF를 또 대신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아마 요 헐크님이 상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ETF는 쉽게 얘기해서 주식 덩어리에 투자하는 거라 주식과 똑같이 상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아마 은행에서 ETF를 샀다가 헐크님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을 하니까 ETF를 팔아서 돌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거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행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액수가 억대를 넘어가다 보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ETF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으로는 첫 번째는 행원이 1, 2%만 수익이 나면 상환받게끔 설정을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1%만 도달하면 상환받는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2%가 도달해야 1%는 수수료, 1%는 나이자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앞서 은행들이 ETF 신탁을 판매할 때 처음에 목표 수익률을 대부분 정해놓고 파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헐크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1에서 2% 정도 수익이 나면 신탁 설정을 해지하라 라고 권했다는 건데, 제가 그 행원분이 추천한 ETF 신탁 안에 어떤 ETF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최근 주도주인 BBIG나 코스피 200 ETF를 담은 ETF 신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최근에 은행에서 이런 ETF들을 담은 신탁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에서 2%만 수익이 나면 해지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BBIG ETF를 사놓고 어느 날 하루 2% 넘게 오르면 그때 바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한마디로 트레이딩을 정말 내놓고 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더 놔두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팔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애초에 2%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통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위험도 같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이라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요 은행에서 주식형 ETF를 신탁으로 싸서 파는 게 저는 이 전형적인 속은 그렇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끝까지 읽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은행원이 추천하는 ETF는 결국 은행원이 지분 50을 먹고 제가 50을 먹는 구조인 펀드 매니저인 것인지가 궁금. 아마 수수료 구조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ETF 신탁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은행을 끼고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투자에 이렇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계시다면 ETF 신탁에 은행에서 가입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신탁에서 은행이 해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ETF 매수를 대행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ETF 신탁이라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면 증권사 계좌를 열어서 거기서 코스피 200 ETF를 사는 거랑 수익률은 똑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이거를 신탁으로 샀을 때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수수료입니다. 지금 ETF를 운용하는 게 자산운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산운용사는 지금 수수료 깎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200 ETF 경우를 보면 수수료 최저가 0.036%예요. 단순하게 1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보면 대략 360원 정도 비용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의 ETF 신탁은 수수료를 보통 선취로 1%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만 원은 일단 수익이 나기도 전에 떼간다는 거예요. 앞서 수수료는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속한 운용사는 수수료가 낮은 ETF 운용 보수만 가져가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은행이 1%를 추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헐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원이 2% 수익이 나면 다시 팔고 다시 가입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신탁을 환매를 하고 다시 또 1%의 선취 수수료를 내고 가입을 해라 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신탁으로 가입하면 ETF를 실시간으로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지도 못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언제 한번 사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시간 거래는 할 수가 없겠죠. 실제 은행들의 이런 ETF 신탁 판매 행태는 한 차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2017년과 2018년이었는데요. 시장이 끝없이 오르니까 은행들이 고객한테 레버리지 ETF가 들어있는 신탁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수익이 났죠. 특히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폭의 2배를 추종하다 보니까 한 달 새에도 5% 이상 수익이 금방금방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괜찮았어요. 수수료를 많이 떼기는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파는 상품군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쭉 오르다가 갑자기 빠질 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손실폭도 그만큼 컸고 시장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던 은행 고객들은 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손실을 입으신 겁니다. 저는 사실 당시의 사태가 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팔만한 상품은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상품군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위험에 대한 고지는 제대로 고객들한테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은행 고객들만 마음고생을 하고 또 손해도 보신 상태가 된 건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적어도 은행에서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고위험 상품은 아예 팔지 말아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ETF는 은행에서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싸고 빠릅니다. 만약에 나는 절대 어떤 이유에서든 증권사 계좌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굳이 신탁을 통해서 ETF를 거래를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상황이나 예외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에서 ETF 신탁해서 ETF 한두 개를 담아서 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수익이 나면 팔아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은행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 ETF 상품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대신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수수료를 은행에 조금 더 주더라도 알아서 투자하도록 심부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은행들도 앞서 말씀드린 2018년의 그런 사태 이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라는 건 내 대신 뭔가 일을 해준 거에 대한 심부름 값이고, 이렇게 본다면 ETF 한 개를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이 하는 일에 비해 심부름 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고작 증권사에 나 대신 주문을 넣어주는 것뿐인데 선취 수수료를 1%를 낸다는 게 너무 비싸다는 거죠. 헐크님께 제대로 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제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신분값을 은행에 주지 말고 그만큼을 조금 더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